2021년 회계사 2차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죠. 예년과 똑같이 7문제 출제가 됐고,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조금 높은 편? 중상 정도인데, 단 문제간 편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자본예산 관련 문제인데, 자본예산 투자평가 문제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 난이도 하죠. 이건 누구나 다 풀었어야 될 문제다. 두 번째, 2번 문제는 이게 자본구조 이론 쪽 관련 문제인데, 이게 정보 불균형화에서 그 자본 조달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따라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본조달 순위 이론 내용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평소에 여러분들 접하지 못한 내용들일 수도 있어서 아마 실전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세 번째, 이건 CFM 관련 문제인데, 이건 시장 모형. 그래서 이거는 시장 모형 기본 개념, 또 CFM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면 큰 무리 없이 풀어냈어야 될 난이도 중짜리 문제. 그 다음에 4번도 CFM 관련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세 주식 있는 상태에서 그 시장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문제예요. 물론 두 주식 케이스는 처음에 한 2번 나왔었죠. 요 세 주식이야. 세 주식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시권 공분산 빵이다는 가정, 그 가정을 해석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고, 그 해석이 안 된 사람들, 아마 동처생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해석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3개짜리라서 아예 접근을 못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다. 그다음에 여기는 ETF, 소위 상장지수 펀드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크게 보면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 요 앞부분만 풀어내고 뒷부분 풀지 못하더라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CFM 관련 문제가 2문제 나왔다. 그 다음에 5번은 채권 관련 종합 문제, 채권 종합 문제, 채권 수익률, 현물 선도 구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채권 수익률 기간 구조, 현물이자가 준의 상태에서 듀레이션, 볼록성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현가 듀레이션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볼록성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수익률선 타기 전략의 투자 수익률 계산. 이건 예전에도 똑같은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선물 위험 해지 관련 내용. 그래서 크게 2가지인데, 그 상품 선물, 구체적으로 원유야. 원유 선물 활용해서 원유가격 변동 위험 해지하기 위한 포지션 및 해지 비율,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동해서 이 원유 가격을 이제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상황 하에서 그 달러 환율 변화에 따른 그 환율 해지와 관련 내용, 요게 통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선물 해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환위험 해지 문제, 요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옵션 문제, 옵션 가격 결정 모형. 다양하게 출제가 됐어요. 무해당 주식에 대한 옵션 가격 구하는 문제, 중립 확률 구해서 구하는 거, 또 복제 포트폴리오 조건으로 해결하는 거, 거기에 뭔가 약간 추가 좀 응용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기본 내용이 하나고, 또 하나가 이제 배당이 있는 주식에 대한 옵션이죠. 그럼 배당은 2가지 케이스가 있죠. 배당 수익률 주어지는 케이스, 확정 배당금 및 배당 지급 시점이 주어지는 케이스. 그 중에서도 배당금, 그 다음에 시점 주어지는 요 케이스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그 주제로 치면 그냥 아주 보편적인 평균적인 수준이다. 나와야 될 파트에서 주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위까지가 기업 제목이겠네요. 그죠? 위까지가 기업 제목. 그래서 평균적 그냥 비중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전부 합산하면 여기 75점이군요. 기업 제목 파트에서 75점. 그 다음에 밑에 2개가 파생 파트죠. 파생 파트에서 25점. 전체적으로 이러한 주제들이 출제가 됐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하나하나 볼게요. 우선 1번 문제. 아까도 했지만 투자평가 관련된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 묻고 있는 문제예요. 혼자 풀어도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돼요. 한번 봅시다. 무기전자가 중요한 거래처인 임계통신으로부터 생산이 중단된 제품인 음성인식 스피커를, 중요한 건 이거죠. 매년 10만 개씩 4년간이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근데 기존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내용들은 물음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음성인식 스피커 생산을 해서 내용연수 4년. 생산 설비 250억 원의 구입.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단 사업 종료 시 30억 원에 매각할 수 있다. 이건 뭐 1차 객관식에서 흔히 출제되는 주제잖아요. 그럼 종료 시점에 가서 처분에 따른 범위세 효과 고려한 현금 흐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순전자본 얘기가 있군요. 순전자본 시작 시점 제로 시점에서 5억 소요. 그 다음에 4년 후 곧 종료 시점에서 전액 회수. 얘도 가장 기본이죠. 자, 그럼 현재 유출 4년 후 끝날 때 유입. 자, 매년 발생하는 고정비 50억. 단 감가상각 포함하지 않은 감가상각 지연 고정비. 그다음에 변동비 개당. 자, 150만원. 법인세율 40%. 요구 수익률 13%. 그 다음에 13% 이자를 하에서 현가계수 또 연금 현가계수 주어져 있군요. 자, 1번으로 바로 보실까요? 자, 사업 시작점에 초기 투자 비용으로 유출되는 현금 흐름 계산해라. 사업 시작 시점, 그 제로 시점이죠.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여러분들 투자 평가 문제면 각 시점별로 고려해야 될 현금 요소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쭉 리뷰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상에 자, 그 중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그거 찾아서 현금을 구하시면 되지. 자, 제로 시점에 네 가지 뭔가요? 첫 번째, 기계 구입비. 혹시 뭐 이게 대체 투자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신기계 구입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대체 투자하면 구기계 처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전자본 투자액 또는 소요액.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투자세공제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이 네 가지가 투자 시점 현금 흐름 구성하는 대표 요소죠. 그럼 아까 자료 다 기억하시겠지? 요 중에 어떤 애? 새로운 설비, 생산 설비 구입. 아까 250억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 없죠. 그 다음에 운전자본 5억 있었죠? 얘 없죠. 요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되네. 자, 그러면 금액만 잠깐 확인할까요? 네, 생산 설비 250억 구입. 그 다음에 순전자본 5억 소요. 두 개 합한 거네요. 255억 유출이 되겠네요. 해답 잠깐 보고 갈까요? 간단한 거지만 두 개. 생산 설비 구입비 자 250억. 그 다음에 운전자본 수익 5억 255억. 자, 그만큼 순유출 발생할 것이다. 자, 2번 물음 사업 종료 시점에 생산 설비 매각을 통해서 유입되는 현금 흐름. 요거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제로 시점의 총 현금 흐름 유출액을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종료 시점 현금 흐름 구하라는 게 아니죠. 오로지 요것만 요구한 거야. 그래서 요거 혹시 틀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급하게 풀다 오면 종료 시점? 그러면 종료 시점에 고려해야 될 건 뭐예요? 첫 번째가 영업 현금 흐름 OCF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혹시 운전자본 투자된 거 있다면 회수. 그 다음에 자 이제 생산 설비 곧 잔존가치 회수죠. 잔존가치 회수. 다시 얘기하지만 이번 물음은 그냥 요것만 따로 물어본 거야. 이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고. 잠깐 그 감가상각 하면서는 잔존가치 빵으로 정액법 상각한다. 단 종료 시점에 30억에 매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0억 매각 현금 유입 단 얘에 대해서 자 이제 법인세 효과. 그럼 처분 이익도 얼마야? 30억이죠. 그래서 이제 30억에 세율 40% 곱해서 법인세 효과 차감하시면 되겠네. 1마이너스 세율 하시면 되겠네요. 얼마? 18억 되겠군요. 또 해답 잠깐 보고 올까요? 간단한 거지만 예. 자 30억의 처분 단 30억이 전부 다 처분 이익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율 곱한 만큼 자 법인세 납부. 그럼 법인세 효과 고려해서 18억 유입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물음. 자, 이번에는 사업의 NPV를 0으로 만드는 연간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해라. NPV 빵 되도록 하는 연간 영업 현금 흐름. 자, OCF라고 할까요? 이거는 전칙으로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지금 제로 시점부터 자 4년짜리죠. 사업 끝날 때까지. 자, 제로 시점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그럼 아까 제로 시점 현금 흐름 이미 확인했죠? 얼마였죠? 255억 유출이었나요? 자, 255억 유출. 그 다음에 자 이제 매년 일정하게 영업 현금 흐름 보는 거죠. 이건 4년 동안 매년 말 통일하다. 그리고 나서 자 4년 후에 가면 아까 두 가지였잖아요. 이건 이미 계산해놨네. 잔존가치 회수 18억. 또 하나 뭐 있어요? 자 운전자본 회수죠. 자 5억 현금 유입. 그럼 요게 이 투자한 관련
내용력 동안의 전체 현금 흐름이죠. 자, NPV는 그 현금 유입, 우선 영업 현금 흐름은 매년 일정하니까 요거 연금 현가 계수 활용하시면 되겠네. 연금 현가 계수. 그럼 현가 환산한다면 지금 4년짜리 연금 현가 계수야. 자, 2.9745 요 곱하기 2.9745. 그 다음에 이제 4년 말에 일시불로 자, 잔존가치회수, 운전자분해수. 그럼 얘의 현가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단순현가 계수죠. 단순현가 계수 곱하기 단순현가 계수 0.6133. 그럼 이제 뭐가 미지수야? 영업현금 흐름이죠.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영업현금 흐름 현가, 그 다음에 4년 말 잔존가치회수하고 운전자분 회수액 현가. 그럼 이거 다 모아다가 이퀄 빵 되는 뭘 찾으면 돼? 영업 현금 흐름 찾으면 되죠. 그래서 해답 바로 보실게요. 예, 요거 4년 동안의 영업 현금 흐름 일정하기 때문에 연금 계수, 그다음 요거 몇 번 확인했죠. 두 개 더해서 총 23억이군요. 걔의 현가, 그 다음에 투자연금 빼서 빵 되는 영업 현금 흐름 찾아내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흐름. 자, 그렇다면 무기전자가 임계통신원한테 공급할 수 있는 음성인식 스피커의 개당 최저 가격을 계산해라. 그럼 최저 가격 계산의 기준은 당연히 뭐야? 자, MPV 빵이죠. 얘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지. MPV 빵 나오도록 해주는 개당 가격이 최저 가격이다. 그럼 아까 MPV 0 되도록 한 영업 현금 흐름은 요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럼 주어진 정보 활용해서 연간 영업 현금 흐름이 요 3분의 1에서 구한 요 값이 나오도록 하는 개당 최저 가격 계산하시면 되죠. 지금 정보가 어떻게 주었어요?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비, 그 다음에 판매 수량, 감가상각비 제외한 고정비, 이러한 정보가 주어졌잖아. 그때 영업 현금 흐름은 얼마다? 이것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얘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만, 자, 이건 뭐가 똑같다? 자, 요 매출에서 현금 지출 영업비 뺀 소위 에비따죠. 요 에비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다? 단위당 판매가액 변동비 수량, 곧 공원 이익에서 거기에서 현금 지출 고정비죠. 자, 요거 뺀 거지. 요게 같은 거지.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지. 그럼 나머지 1 법인세율, 그 다음에 감가상각, 절세효과 하시면 되겠네. 그럼 지금 다 확인됐잖아요. 아까 단위당 변동비 주어졌고, 수량 10만 개 주어졌고, 고정비 50억이었나요? 주어졌고, 법인세율 주어졌고, 감가상각 250억 4년, 그 다음에 법인세율 40%. 그럼 뭐만 미지수? 요 판매가액만 미지수죠. 그래서 요 값이 이퀄 얼마 나오는? 아까 3번에서 구한 MP 빵 되도록 하는 영업 현금 흐름 값, 걔가 나오도록 하는 요 판매가액 P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해답 바로 보실게요. 자, 방금 소개한 공식, 그 다음에 숫자 다 집어넣어서, 자, 아까 MP 빵 되는 영업 현금 흐름이니까 바로 요 값 나오도록 하는 미지수 판매가격,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지금 확인해 본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 문제예요.